지금 급식기구 구매하면서 다 직접 생산 증명이 된 회사들에서 구매하는 거죠. 금액이 700만 원 차이 나죠. 같은 기계가 금계초의 세척기 같은 회사예요. 회사가 교반솥도 마찬가지고 회사마다 다 가격이 틀립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사이즈가 다 틀릴까요? 가격이 이걸 지금 나한테 툭 주셨지만 과에서는 이거 분석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기구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분석을 하게끔 매뉴얼화 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암암리 알죠. 어느 업체가 어느 학교하고 어느 업체가 또 어디 학교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죠? 근데 심지어 가격도 틀리게 매겨요. 가는 데마다. 뭐겠어요? 예산 신청한 금액에 맞춰서 가격을 다 넣는 거예요. 지금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등락이 완전히 오락가락하고 있고, 같은 제품인데 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말로만 시정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수기는 있는데 컵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다회용 컵은 전체 교사 내에서는 1%, 급식실 내에서는 12.2% 보시면은 저기 학생들이 지금도 입을 대고 저렇게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분수식 식수대에는 화장실보다도 많은 양의 세균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왜 하필 학교 정수기만 대장균이 득실하냐, 그 이유 따져봤더니 입 대고 먹어서 그렇다. 또 선생님들은 입 대고 먹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다 정수기를 이용하고 컵을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별로 다회용 컵을 비치하겠다 예산을 청구한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컵 자동 살균 세척기를 전 학교 급식실에 제공하는데 96억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살균기 신청을 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조리 실무자들의 업무도 과중해지지 않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했으나 그 감사 결과 결론이 뭡니까? 적정하다. 그리고 회계 부분 적정. 그리고 그 밖의 전체적인 진행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마무리하셨죠.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되는 수익, 총액, 그리고 수익의 실제 귀속처, 이 수익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내부거래 이해충돌 구조,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미흡하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봐주기 감사 또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내 사립학교에서 30억 횡령과 관련된 사안 알고 계시죠? 그런 데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청에서 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저는 사립학교 개인 어느 한 학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 기능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립이라고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과 이것이 관리 감독도 교육청의 관할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쌍둥초등학교 축사 문제가 있잖아요. 축사 이전 안 했는데 아파트 다 짓고 준공받고 하는, 이거 특혜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 시행사한테 해당 의무를 면제시켜준 꼴이 되네요. 엄청난 특혜네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제공되는데 제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천 교육장님 질의드릴게요. 기사하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불법 하도급 여부를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언론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한 것 같고요. 교육장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에요. 당연히 하도급 계약서를 안 썼겠죠. 불법을 자행하면서 무슨 계약서를 쓰고 불법을 자행을 해요. 그럼 이거 전제하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청업체한테 갑질까지 했고, 그렇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이게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드시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교직원 마음건강지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마음건강은 해도 또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홍보를 많이 해야 내가 여기에 과연 지원을 해야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사진으로도 제가 봤습니다. 남부에서 특히 진흙 아니면 뭐 황토 그걸 직접 만지고 하는 거를 너무 그게 유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제일 신났다. 사실은 이렇게 손에 뭐가 묻는다, 흙이 묻는다 그러면 지지 그러고 막 치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교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자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이런 체험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빨라요. 잘 보시고 정말 우리 영유아, 유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만족도, 교육에 관련해서 진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그런 거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제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질의하게 됐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교장 공모제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 학교 이제 공모교장 심의위원회를 할 때 외부위원을 자기 출신들의 교대 출신들로 채워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도민 제보상 짬짬이식의 이런 인사를 해서 공모교장을 뽑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임이 다 똑같은 교대 출신의 교장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죠? 저희도 이거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공모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교장 선생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지금 공모제를 통해서 4분이 8년을 넘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허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짬짬이식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런 제보가 온 거니까 어느 교대 출신인지 다 파악해갖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공모제의 허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저한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천체만환경은 교육과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 대수가 한 대를 보유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도 고장난 데가 참 많아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학 기자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전무해요. 몇천 명의 학급이 있는데 6천만 원으로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고양시는 8천 얼마로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행사비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과학 기자재를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 의원은 누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비가 올 때마다 학교 천장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현실,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요청한 데가 1000건이 넘는데 고치는 걸 보면 한 400건 정도. 경기도 교육청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업도 좋고 뭐 다른 사업도 좋은데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지금 몇 년도에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상당수 신규 교사들이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으로 10명 중 6명 이상이 가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 농산 어촌 지역에 대거 배치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신규 교사 비율이 연천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의 29.5%예요. 가평은 21.1%, 1년 미만이에요. 이것도 해당 지역의 타 지역에 비해 신규 교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 신규 교사들은 전보 가능한 2년을 채우면 희망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빈자리를 다시 신규 임용자가 메꾸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신규 교사 중심의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인센티브가 지금 읍 지역이 월 0.015점이고 면 지역이 월 0.018점 맞습니까? 현장 행정감사에서도 해당 지역 교육장들은 가점이 체감 효과가 없고 승진 인센티브 부족해서 신규 교원의 외곽 지역 기피가 심각하다고 사유를 이미 언급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외곽 지역 교원 배치 편중의 문제를 좀 완화해야 될 것 같고, 저현재 교원의 조기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사라든지 실효성 있는 인사 근무 이런 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약 폐교가 약 몇 개 학교로다가 지금 파악되고 있으시죠? 105개 되는 것 같습니다. 105개? 본 의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약 한 60개 학교가 폐교로다가 해서 사용 운영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약 한 45개 폐교는 무계획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준비 중. 이 폐교도 경기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죠. 경기도 교육청 폐교 재산 관리에 관한 활용 조례가 있고, 폐교 자산 활용 조치 특별법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등으로 이래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데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폐교는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폐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폐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특별 교부 부분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폐교된 학교를 전량 지자체하고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다르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량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교육청이 과태료죠? 네, 과태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들이 있는데 고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법 때문에 법 제도가 있어서 매년 350원, 하루에 1억 원씩을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당한 거 아닌가요? 대상자들이 많아서 고용을 안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건 뭔가 좀 항의도 하고 법 제도 개선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2022년부터 2023, 2024 4개년 동안 그 700~800억이 과태료로 낸 거예요. 법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객관적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깡패지 도둑이죠. 그게 모든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아시죠? 지금 교육장님들 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무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쌓으시고 반내 초, 중, 고등학교 일반 실업음의 시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올해부터 3년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가 있는 상황인데 교육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자체도 지금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서울이나 세종에 비하면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조차도 지금 아주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학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경기도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청 자체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육청도 움직이니까 교육장님들이 좀 움직여 주셔야지 교육청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고교학점제 관련된 TF팀 운영하면서 각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좀 알겠는데 생각한 것보다 서울이나 뭐 그쪽보다도 저희가 좀 늦는 게 억울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심의 과정 중에서 간사가 뭐 어떤 통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보고받으시고 들으신 바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심의 과정에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지원청에서 유사 사례에서 어떻게 지청을 했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안에 등장하는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중요한 거는 우리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됩니다. 모두라도 추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판례를 공개하는 것처럼 사안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중에 대해서 낙인 찍는다 어떤 사람들 지금 낙인 찍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하면 사례를 교육청에서 모으든지 이런 케이스를 공개하란 말씀입니다. 적어도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이제는 선도적인 역할로 업무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편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주는 대로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물론 총액 대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예산 편성에 도에 요구하든지 저희는 뭐 한 3억 필요합니다. 3억을 달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달라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부분에 대한 전부 개정 조례를 하면서 지금 행감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3개 교육청 공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K컬처러라 하라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여러 가지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몇 천만 원이에요. 예산을 1,000만 원, 3천만 원 갖고 고교육청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 한탄만 하지 마시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좀 더 선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주셨고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국어, 수학 등 이런 딱딱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생각을 존중하고 또 사회에서 본인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아이들 덕목 중에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학교조차 지금 학교가 지켜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학습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학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사교육 컨설팅도 했죠.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모르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일요일에 아이들한테 막 학대하고 외부 컨설팅까지 해주고 이거는 우리 공교육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지도 점검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후속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